저희가 오늘 이 순천에 와가지고 또 이 순천이 또 전남 동부권이 또 전남 서부권과는 다르게 또 다른 아젠다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순천 지역과 여수 광양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정책을 알리고 무엇보다도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 먼저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광주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호남 지역에서도 충분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첫째로 그 정책 공약 그리고 그 안에서 파격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에서 경쟁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체되어 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풀어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광주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 공약들을 언급했는데요. 우선 순천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따 천하람 최고위원이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여수 순천 광양, 순천 여수 광양의 경제적 이런 어떤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저희의 여순광 광역전철 공약을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것 외에도 지금까지 순천이 교통 중심 도시로서 전남 동부권의 교통 중심 도시로서 많은 것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저희가 좀 밝히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먼저 여긴 순천인 만큼 우리 천하람 최고위원이 먼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배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남의 정치 1번지 또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인물과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구안이 굉장히 좋으신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의 지역 순회에 굉장히 우선해서 순천이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활동하고 있고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그 순천과 전남의 그 정치를 보면은 하나만한 얘기들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체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용기가 없었다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순천의 제일 관심사는 순천의 분구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전남 동부권 특히 순천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서 전남의 제1도시가 된 게 지금 4, 5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서부권에 다소 치우쳐진 전남의 어떤 정치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아직까지도 순천의 분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눈치만 보는 정치, 용기 없는 정치 이제는 그만하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순천의 인구가 늘어난 것은 정말 우리 순천 시민들 모두가 순천이라는 지역의 경쟁력을 지키고 인구를 지키고 늘리기 위한 그런 노력의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해룡면에 계시는 순천 시민들의 주권이 지금처럼 터무니없는 형태로 제약받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순천이 올바른 형태로 가불로 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저희 개혁신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순천과 여수 광양의 통합론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항상 때 되면은 통합론이 나옵니다. 근데 정치인들끼리 그냥 통합하자 한다고 해서 도시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께서 정말로 이 순천과 여수 광양이 통합돼서 시너지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느끼시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구호성으로 정치인들이 선거철에만 소비해서는 이 이슈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교통 인프라부터 순천, 여수, 광양의 광역 전철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거 정말 시너지가 나겠구나, 하나의 생활 권역이 되겠구나를 제대로 느끼시게 하자. 그래야지만 통합도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한 30만 정도 사이즈의 도시 시장과 한 100만 정도 되는 특례시의 시장이 만날 수 있는 기업인의 레벨이 다릅니다. 우리 순천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순천에 있는 많은 분들, 특히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고향에서 살고 싶고 고향에서 일하고 싶은데
취직할 데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다 양질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순천시가 보다 사이즈를 키워서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광역 전철 같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정체성에도 딱 들어맞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순천에서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청년층과 노년층 갈라치기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희가 굳이 그걸 갈라치기라고 표현해야 된다면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사시는 고령층과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사이에 갈라치기라면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갈라치기라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하겠습니다. 사실 수도권과 광역시의 지하철 바로 앞에 있는 지역에 사시는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순천에서 어르신들이 웃장이나 아랫장이나 아니면 괴목장 같은데 장 보러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물건 팔러 가셔야 되거나 할 때 지금 무임승차 혜택을 수도권이나 광역시처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는 고령층에 대한 차별 대우다. 저희는 이런 차별 대우 없애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령층께 공정하게 연 12만 원의 교통카드 바우처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청소년 할인 정도를 제공해야 된다. 그게 지금 지방 소멸 시대에 공정한 어떤 복지, 교통복지의 분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하철이 아직까지는 없는 순천 지역에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발표했던 교육 공약 중에 특히 지역에서 우선해서 중학교부터 또 기숙학교를 아주 훌륭한 차원에서 만들자. 저희는 책임학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제안 드렸는데 저희는 이런 기숙형 책임학교를 가장 먼저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또 순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이 과거에는 정말 순천고등학교, 매산고를 비롯해서 여러 명문학교들이 있었지만 평준화 이후에는 순천이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 그 얘기가 다소 빛을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만 해도 전교생이 50명이 안 되는 미니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읍면 위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아주 훌륭한 수준의 기숙학교를 순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남에 너무나 지금 학교 사이즈가 작아져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순천에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순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 지도부가 이번에 순천을 찾아주셨다.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와주셔서 우리 이준석 대표님과 양해 대표님께 또 우리 특히 고흥 출신의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님께서도 와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전남 화순 이양 출신입니다. 요 전남 출신인데요. 아시다시피 순천의 여러 이슈들 지금 말씀해 주셨고, 저는 좀 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이 정말 의기투합해서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하겠다 이런 약속으로 엄청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광주의 소부장 클러스터 지정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같이 추진하면서 느꼈던 것이 광주 전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함께 따라줘야 됩니다. 그건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일자리는 3, 4만 개가 나거든요. 근데 그것에 따라줘야 되는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문화 이게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그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를 했고 노력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전체적인 그 정주 여건에 대한 확신이 없었었고,
오히려 광주 전남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강조했지만 여기가 신재생에너지 이제 2050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세계적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광주 전남이 가장 좋은 입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지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앞으로 이제 저희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소명 의식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용인 클러스터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클러스터가 지정된다면 저는 광주 전남이 100%다. 입지 조건 그리고 이 순천과 같은 살기 좋은 어떤 도시 이런 로드맵을 우리가 갖춰 나가면 100% 이쪽에 올 수밖에 없다. 그 일을 제가 광주 서구 올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 하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법안 하나 내도 다 반대를 하고요. 특히 호남의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시고 왜냐하면 지역 소멸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는 이미 지정된 15개 인프라 지정에도 이 예산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R&D 예산도 다 거의 뭐 삭감된 이 상황에서 광주 전남이 과연 그러면 지정될 수 있을까? 여기 계실 기자님들 또 우리 순천 시민들 포함해서 전남 광주 분들이 다 자괴감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대한민국이 657조를 쓰고 있는 이 예산을 거의 저는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일들이 다 개혁이에요. 지금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낭비 요소들, 비리들, 부조리들, 불평등한 것들 이거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개혁의 아젠다로 뛰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개혁의 아젠다로 정말 이 순천에 희망을 드려야 된다. 전남의 희망 그리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드려야 된다 해서 저희가 이제 함께 하기로 했고 저는 지난 8년간 또 지난 4년간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꼭 지정이 돼야 되고 특히 순천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시는 반도체의 기술로 확장할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산업이 이쪽에 제대로 구축되면 일자리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주 여건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가까이 있는 뭐 전남대학교는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가 됐어요. 445억입니다. 그게 국비가. 그런데 그런 반도체 공동연구소 또 순천대학교 있죠. 네. 이제 각 대학들이 인재 육성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그런 함께 힘을 모으는 일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갖추는 일 이런 것을 함께 확실하게 힘을 모아주신다면 특히 언론인 분들이 중요합니다. 그 힘을 모아주신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로 제가 구미 시장이 김장호 시장님이시잖아요. 김장호 시장님은 첫 번째로 저를 특강에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이게 인식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미시장, 그 의원들, 김영식 구자근 의원, 그다음에 시구 의원들, 시민들, 경총,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구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한때 지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의향을 보이면서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결국은 우리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어떤 그 행복의 조건, 이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해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진행해 가는데 개혁신당이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의 희망과 함께했고 개혁으로 희망을 드리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하세요. 아니, 공 출신의 김철근 사무총장 순천에서는 한 마디 꼭 하셔야 예, 저는 고흥 출신의 김철근 사무총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마디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호남 민심과 호남 정서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개혁신당이 호남인들 그리고 순천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될 수 있는 정치와 정책을 선보이겠다. 그래서 호남민과 순천 시민들이 이른바 개혁신당이 우리의 정당이다. 아우어 파티다. 믿고 맡기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제가 고흥 출신으로서 그 호남민들의 정서와 민심을 잘 받들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 정책 중심의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기 있게 그리고 또 지금까지 금기시되던 것들을 건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힘주어서 그 여수, 순천, 광양 제가 밑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수, 순천, 광양 간의 연계를 위한 어떤 새로운 활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금 전에 천하람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던 여순관 광역전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겁니다.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권에는 이미 구미부터 대구를 지나서 경산까지 대구권 광역철도가 추진되어서 지금 시운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추진된 지 오래인데 여수, 순천, 광양은 기존선 철로가 지금 이용 가능한 상태인데도 지역 정치인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활발히 내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이 더뎠던 겁니다. 대전권도 가면은 KTX 선로가 이제 5송 분기가 되면서 대전권에 남는 선로 용량을 이용해가지고 대전권 광역전철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순관 광역전철이라는 것이 도입되면은 어떻게 이 여수, 순천, 광양권의 삶이 변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여수와 순천 간의 연계라고 하는 것은 버스로 가면은 뭐 시내버스로는 1시간 넘게 걸리고요. 시외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무궁화호로 갔을 때는 20여 분 만에 도착을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많은 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에서 여천까지 서지도 않습니다. 당장 중간에 이미 율천역과 여수공항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여수공항역에 광역전철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순천 시민들의 비행기 이용이 편해질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여수공항이 지금은 국제선도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이 전남 동부의 대표 공항으로서 국제선 취급도 가능해질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와 순천 모두 여수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 관광이 좀 정체기 또는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성공적이었던 정원 박람회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의 그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수와 순천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해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만 해도 순천에 4개월 살면서 느꼈던 것이 이 좋은 여건을 가진 바다와 정원을 연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순관 광역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광양권의 경제와 그리고 순천의 행정과 교육의 기능 그리고 여수의 관광 기능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과거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 경북권 광역철도의 사례처럼 기존에 있는 여기 플랫폼만 고상 플랫폼을 추가하고 전동차만 구입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철도 신설 사업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비용이 적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앞으로 꾸준히 이 여수, 순천, 광양, 광역전철 사업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선을 짠다면은 그 여수 엑스포에서 여천을 지나서 율천과 여수공항을 지나서 신대지구에 이미 평화역이 있습니다. 평화역을 통과해서 광양제철선을 타고 광양까지 가는 광양청사까지 가는 그런 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와 행정 그리고 교육 그리고 관광이 통합될 수 있는 어쩌면 여순광의 행정 통합 이전에 먼저 그런 생활권 통합이 가능해지는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제발 이 지역에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 같은 곳들도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놓고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도 정권 심판이나 이런 구호들만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정권이 잘 못하고 있다면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권 심판의 방법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비판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것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남 동부의 합리적인 유권자들은 대안을 제시하고 순천과 여수, 광양의 미래를 그리는 저희 개혁신당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 많은 제안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관심과 또 나중에 투표로서 성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맞죠? 질문.